안녕하십니까, 왕상한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성공을 계기로 영화계에도 3D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비단 영화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체가 첨단 과학기술과 만나 하나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초대석, 오늘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원광현 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자주 봅니다. 예,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한 달에 한 편은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아바타도 보셨습니까? 아바타도 2번 봤습니다. 왜 2번 봤냐면, 과연 정말 입체가 얼마나 그 효과적인가를 좀, 제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네. 입체로 한번 보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고요. 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차이가 크던가요? 네, 저는 똑같은 영화를 그 입체와 비입체로 봤는데, 그렇게 차이는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차이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그러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우리 현실과는 또 다른 또 세계를 영화에 또 끌어들여 왔고, 또 굉장히 강한 또 스토리 라인이 있고, 또 종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상상만으로 했던 그런 그 일들을 실제 그 영상으로 지각화한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네. 우리가 이제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아날로그여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에 그 영화에 접목되는 기술을 보면 네. 상당히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과연 네. 그렇게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네. 어떤 그 트렌드로 네.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꼭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 실제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뭐 다 아날로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예. 과정은 디지털일지언정 실제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는 또 영상과 또 음향, 또 이것은 전통적인 그냥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냥 하나의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거로 대변되어지는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질수록 그 순수성이 지켜진다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도 같고요. 네. 또 반대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굉장히 또 차가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따뜻한 문화와는 왠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생각도 네.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글쎄, 좀, 겉으로 볼 때는 또 문화와 기술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인 것 같지만은, 예. 사실 문화를 좀 폭넓게 해석한다면은 어떤 시대나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사상, 또 공통적인 가치관, 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기술도 그냥 문화의 한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문화 중에서도 조금 더 좁게 해석해서 이제 문화 예술로 간다면은 또 그것은 전체적인 문화 내에서 또 이 기술과 또 예술의 또 분명히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다른 역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요즘 계속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좀 예를 들어 주시죠. 네, 우선 예를 들기 앞서가지고 우선 문화와 지금 기술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또 분야가 있지만은 기술 분야하고 또 예술 분야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둘 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기술이 아니고 또 예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미래를 보는데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기술과 예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전체 우리 사회를 하나의 큰 수레라고 생각하면 그 수레를 끌고 나가는 두 개의 바퀴가 아닌가. 그럼 그 두 개의 바퀴가 어느 것이 하나가 앞서고 어떤 하나는 또 멈춰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가려면은 양쪽 바퀴가 다 돌아야 되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축은 필요하고 결국 그 축이라는 것이 두 분야를 융합하거나 아니면 연계한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학생들하고 우리 백남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또 한 두어 시간 또 학생들 발표도 듣고 또 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도 이렇게 우리 감상하고 했는데 결국 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에도 그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네. 또한 또 그 기술이 또 예술에 할 수 있는 또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역사도 기술 발전과 같이 하고 또 기술의 역사도 또 예술로부터 많은 영감과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 우리 세계의 어떤 시대상을 같이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술만이 아니고 과학에도 마찬가지고. 그 무수한 예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스마트폰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예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 같죠? 네, 그것이 아마 기술과 문화의 접목이나 융합을 대표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봐 주실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스마트폰은 저도 그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분이고 그 나의 일부분으로서 내 생각을 표출하고 또 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또 하나의 또 그 집합체 역할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보를 모으는 도구, 또 나를 표현하는,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그 의도를 또 밖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가지고 뭐 트위터라든지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이제 미투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하나의 그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정보통신 기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문화기기, 어떻게 보면 1인 저널리즘의 하나의 그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그 첨단 기기라면 첨단 기기겠죠. 네. 그 첨단 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활용을 할 때에 이제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그 스마트폰을 생각하게 되면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네. 볼 때는 일반인들이 그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좀 더 익숙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